이거 참 한국이 정말 이게 좀 특이한 나라인데 S밴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사드급이라 그러는데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사드급이거든요. 지금은 패트리어트가 사드의 중간쯤 돼요. 조금 더 발전하면 사드 플러스급이 되는데 다음번 넬셈2는 사드는 X밴드를 써요. 지금 이 그림이 이겁니다. 맨 위에 보시는 게 X밴드죠. 파장이 짧죠. 2.5cm 정도예요. 그 아래가 C밴드예요. 파장이 좀 길죠. 아래 S밴드는 파장이 엄청 길어요. 파장이 짧으면 해상도가 높아져요. 그 대신에 거리가 짧아지고 탐지 거리가 같은 출력일 때 첫째. 두 번째, 구름이라든지 비 같은 거가 올 때 교란이 일어나요. 파장이 길면 해상도는 떨어져. 그런데 구름이나 비에서 교란을 더 받고 거리가 길어져요. 같은 출력일 때.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이걸 쓰는 거예요. 용도가 어정쩡하다 그러면 중간에 C밴드 가요. 지금 패트리어트에 쓰는 고스트 아이가 C밴드일 거예요. 새 모델이. 패트리어트 팩3 새 모델의 그 레이더가 C밴드일 거예요. 그러면 사드는 X밴드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는데? 우리 이게 저기 사드 같은 물건이라면 LSM은 그런데 우리는 S밴드를 써요. S밴드는 전투기 추적엔 좋은데 탄도미사일 추적엔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걸 가지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한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장거리 장파장으로 탄도미사일을 추적 명중시킨 거예요. 이번에 LSM. 그래서 지금 그 국방부 쪽이나 방사청 또 업체 쪽에서 웃고 있다고 이게. 자신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S밴드가 어떤 파장이야?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의 한 두세 배 되고요. 이동통신의 LTE 대역이 S밴드예요. 우리가 쓰는 게 S밴드예요. 이동통신 LTE 대역? 아니, 기지국을 가능하면 작게 두고 웬만큼 속도가 빠를 정도면 된다. 그래서 최적화되어 있는 대역일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파장이 짧아지면 전송 속도는 빨라지지만 그러니까 전송량. 그러니까 1초에 뭐 1기가비트를 보낼 수 있다. 어마무시하게. 파장이 짧아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기지국을 많이 둬야 되잖아. 그럼 거리가 못 미치니까. 아니면 막 열이 왕창 발생하는 그 대형 그 통신 장비를 쓰든지 출력을 높여서. 그렇게 못 하니까. 그래서 이 S밴드는 굉장히 이 바닥에 오면 굉장히 장파장에 속해요, 저거. 굉장히 긴 파장이라고. 저걸 가지고 탄도미사일을 때리려고 그래. 패트리어트도 저기까지 못 내려가고 C밴드 가지고 저거는 사드는 아예 X밴드로 가는데 사드 기술은 뭐냐면요. X밴드를 가지고 멀리 보내는 게 사드 기술이에요. 좋은 기술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너무 시스템 돈 많이 드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고 시스템 많이 드니까 돈이. 우리는 긴 장파장을 갖고 보통 이거 가지고는 탄도미사일을 못 잡는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탄도미사일을 감지 추적하겠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철학으로 나간 거예요. 사드랑. 잠재적으로는 저는 감지 추적에 저게 정말로 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S밴드로 감지 추적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면 아주 독보적인 기술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독보적이지만. 한국은 이제 MD 하나만 가지고도 만만치 않은데 소형 사위성 요번에 올렸잖아요. 누리호로. 그거 살벌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걸 줄줄이 띄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 MD의 핵심은 감시 정찰이에요. 그리고 한반도는 딱 붙어 있으니까 감시 정찰하기가 좋은 면들이 몇 개 있어요. 한반도는. 위성 말고도. 그래서 이게 이제 살벌한 거죠. 그래서 살벌한 거예요. 만약에 감시 정찰을 받아가지고 한반도에서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쏜다 그러면 다 잡히는 거예요, 이거. 미국 쪽으로 건너가는 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쏴준다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미국한테 좀 우리가 좀 큰 소리 좀 빵빵 쳐야지. 예, 많이 쳐야죠. 네. 이런 아주 그 살벌한 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러니까 중국이 팔짝팔짝 뛰는 거죠. 이게 뭐 한미일이
완전히 한 몸으로 돌아가면서 MD 체계를 사실상 서로 융합시켜 버리는 거거든, 이게. 일본 MD는 원래 미국 MD예요. 한 부분이에요. 그냥 시스템 같아. 한국은 MD가 다르잖아. 그런데 이거를 콜라보로 한미일 세계를 그냥 융합을 시켰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억지력이라는 게 그거죠. 공포의 균형이잖아. 너희가 우리 패면 우리도 너희 죽일 수 있어. 이게 핵 억지력인데 중국은 미국의 힘이 안 가는 거라 지상에서 쏘는 거는 이 한미일 이 그 삼축 콜라보 MD에 걸려가지고 지상에서 쏘는 건 다 족족 다 탐지되고 잡히고 그 다음에 잠수함 싣고 쏘는 거는 최소한 하와이 넘어가서 쏴야 되는데 하와이 지나서 좀 더 동쪽으로 가서 그래야 동부까지 때리는데 하와이커녕 나가기는커녕은 저기 그 제일도련도 못 벗어나고 근해에서 빌빌거려야 되고 핵잠수함은 그 못 가보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얼마나 믿겠어요. 팔짝팔짝 뛰는 거지. 이제 그거거든 상황이. FT가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한 게 그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제 굉장히 영악한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죠. 쓱쓱쓱쓱 얘기하고 지나가죠. 한국 전문가 교수 2명을 인용을 합니다. 한 분은 이제 경희대 주재우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서울대 신상호라는 사람인데 극과 극으로 달라요. 주재우의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은 한국을 한미일 삼각구조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보아왔습니다. 한국 안의 대북 정책에 관한 깊은 정치적 분열, 다시 말하자면 종북 세력이 막강하니까. 또한 한국 안의 반일 감정 때문에 한미일 삼각체제가 안 구축될 거다, 구축되기 힘들다 이렇게 봐왔다 이 소리예요. 하지만 요즘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도쿄와 워싱턴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out of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해요. out of control. From a Chinese perspective, the problem is starting to be spiral out of control. 그러니까 중국의 관점에서는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상태로 막 번져가고 있는 거다. 아마도 중국은 China예요. 과거형. likely는 아마도. 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압력을 좀 더 교묘하고 민감한 방식으로 센시티브한 방법으로 쓰려고 했을 거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차단이 그렇다. 네이버 차단은 한국의 인터넷 기업과 한류 엔터 기업들이 중국의 타겟임을 한국한테 암시하는 그러한 조치였다. 주재우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같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중을 막 나타내서가 아니라 아주 쿨하게 얘기하잖아. 역시 가방끈이 길면 좋아요. 네. 교수는 이래야지. 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경희대 주재우 교수라는 분은 이러는데 이게 서울대 이게 제 후배뻘 되는데요. 제가 정치학과니까 요새 정치학과랑 외교학과 통합했거든. 외교학과인 것 같더라고. 뭐 이래 이게 이 사람은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밀접한 동맹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중국에겐 오케이다. 문제는 한미동맹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는 듯 보이는 데 있다. 일본이 나날이 반중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위협으로 본다. 이게 겉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제가 보기엔 이 양반 취해서 지금 썼나 그랬어요.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후배님 지금 말하는 겁니까? 막걸리 드시는 겁니까? 막걸리 뿜는 겁니까? 왜 그러냐. 보세요. 한미동맹이 한반도에만 집중하면 중국은 오케이? 오케이란 놈들이 북핵 미사일 키웠나? 북핵 핵과 미사일의 뒷배가 중국이다라는 거를 완전히 까맣게 지워버리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전공이 한반도 군사 지정학이라며. 전문 분야가. 중국이랑 연관돼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은폐해버리잖아. 뭐 이런 자가 있나? 이게 왜 서울대 교수냐?
그냥 짝깍짝깍 엿장수 가위치고 다니면 되지. 막걸리 뿜어가면서. 두 번째는 한국이 일본과 거리를 두면 중국은 오케이냐?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뭐냐면 한국이 일본과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열받았다. 지금 한국이 일본과 왜 가까워져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 중국이 북한 좀 제대로 컨트롤하지 컨트롤 안 하니까 우리는 한미일 삼각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한 의미의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 로이터 통신과의 대담에서도 그랬고 제일 먼저 나온 건 로이터 통신과의 대담이에요. 작년 말에 12월에. 아니 지금 상대방이 지금 핵과 미사일 가지고 지금 뭐 워싱턴을 불받아 한다고 지랄 난리를 부리는 살인 강도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과 손잡지 이웃끼리 손 안 잡냐? 우리가 호구냐? 신 교수님, 우리가 호구예요? 당신이 호구야? 그러니까 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따오로 글을 갈기면은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사람 누구야? 저는 모르니까 H 교수 제자라 그러더라고. H 교수가 지금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저보다 좀 학번이 위에요. H 교수가 그 전쟁론인가 뭔가 전공한 사람인데 어디야 여시제 뒤에서 브레인 역할하고 있죠. 홍석현이 뒤에 여시제. 그 제자들이 다 이 모양들이야.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이야. 신성호도 서울대 국제대학원이야. 서울대 국제대학원이라고 쓰고 친중 세력, 친중 브레인 총집합처라고 읽어야 되나? 참나. 아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나 신성호 교수한테 당신 중국 간첩이야라고 차마 말은 못하겠고 또 그런 나는 확신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당신 중국이나 중국 간첩 비어 맞춰주고 사니까 인생이 달달하냐? 신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뭔 글을 썼어 하고 뒤져보니까 올해 서울대 아시아센터에서 미중 갈등과 신국제질서라는 걸 썼어요. 근데 가관이야. 글을 딱 쓸 때 일단 참 나 이런 글 보면 진짜 구역질 나는데 나는 최소한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같아 라고 폼을 빡 잡아요. 3명을. 그래서 저는 누구랑 사고방식과 같아.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버크, 기본적으로 니체, 키에르케가르, 피터 드라커. 그 다음에 뭐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프린스턴 대학의 커틴, 예일 대학의 이제 티모시 스나이더 뭐 전 그 정도 되면은 나 이 사람이랑 생각이 같아 하고 내가 딱 병풍을 세워요. 키신저만 해도 병풍 안 세워 저는. 근데 기껏 세운다는 게 누구냐? 트퀴디데스 패권 경쟁 운운한 하버드대 약팔이. 그 사람은 친중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놈이야 그냥 패권 다툼하는 거야. 이런 물질주의, 물신숭배를 얘기하는 순간 전체주의자의 개예요. 가치 판단이 없으니까. 두 번째 세운 거. 이거 유명한 레이 달리오. 이거 월스트리트에서 유명한 친중 투자자야. JP 모간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언. 이 사람 얼마 전까지 유명한 친중 투자자였는데 요새 전향한 사람이에요. 요새라는 게 불과 한두 달 전에. 이 셋을 딱 자기의 권위의 병풍으로 세우고 시작하더라고. 딱 그 구절 읽는 순간 구역질이 확 올라오면서 어저께 먹었던 밥알이 식도를 타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오케이, 또 뭔 소리 하나 보지. 아니나 달라? 제 말로 얘기하면 이념과 가치는 개나 줘라 이 소리예요. 뭐냐? 오늘날 국제정치는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 속에서 정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대의명분보다는 자신의 국익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19세기식 전형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가 펼쳐지고 있다. 한마디로 백모같이 시정잡배 용어로 얘기하면 신 교수 미안해. 신 교수님 미안해요. 내 선배여갖고 나이 헛살아갖고 나는 좀 험하거든 사람이. 시정잡배의 말로 할게 당신 얘기를. 이념과 가치는 개나 줘라. 그렇게 써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겠어? 그 다음번에 뭐냐? 따라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주의할 것은 각종 지정학적 위기나 미중 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철저히 자국 이익 중심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펴야 된다. 뭐 백모의 시정 잡배 용어로 하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요. 어이 신성호 씨 미안해. 미중 대결 구도에서 발 빼? 그 소리지. 이게
뭐 이렇게 참 정말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구역질 나는 비열한 소리를 서울대 교수 명함 찍고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구역질이 나죠. 진짜 더 따블로 나지. 그 다음에 또 뭔 얘기 하나 봤더니 제 말로 표현하면 우크라이나는 까불다가 쥐어 터졌다. 이 소리에 러시아 간첩 같은 소리야, 중국 간첩 같은 소리. 뭐라고 해놨냐. 최근 수년간 진행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믿고 섣부른 나토 가입을 추진한 우크라이나는 교훈을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다. 전쟁의 가장 큰 희생은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의 몫이 되지 않았냐? 이거 푸틴이 하는 말 아닌가? 시진핑이 하는 말 아닌가? 이거는 좀 색깔이 진하더라고. 나 이 사람은 간첩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 정도까지 가면 이거는 중국 혹은 중국 간첩 비유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우크라 지금 펼쳐지는 일을 보고 너 이거 나토 가입하려고 까불다가 당한 거야 임마 그 소리 아니야. 뭐 미어샤이머 같은 자들이 그런 얘기 하지. 키신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 했지. 키신저에서 전향했어요. 미어샤이머도 전향하고 있어. 이 사람은 2023년 1월 달에 쓴 거예요. 불과 5개월 전에. 얼마나 냉혈하고 야비한 소린가? 우크라이나에서 펼쳐지는 일 보면서 저런 소리 나오나? 서울대 교수가? 뭐 이렇게 고상하게 쓸 거 없어. 신교수 그냥 써. 우크라이나에 까불다가 쥐어 터지는 거야 임마. 그렇게 써요. 뭐 이거 고상하게 써. 그 다음 말은 뭐냐면 결국 몸조심이 최고 이거예요. 자나깨나 몸조심 이거예요. 나 참 뭐냐.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무관심합니다. 쌩 거짓말이죠.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무관심해. 당신 이거 영어로 한번 주장해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 되는지. The United States has no interest i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쟤 또라이냐 그러지. 한국말이라고 막 써? 한국말이라고 막 쓰는 거예요. 차마 영어로는 저거 못 쓸 거야. 내가 영어로 쓰면 인정할게. 그 무대뽀. 영어로 써서 나한테 보내줘. 저기 에세이 발표한 다음에. 내 인정할게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결의를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미국과 같이 한반도 핵무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다. 이건 무슨 또 거짓말이야. 북의 핵미사일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북의 핵미사일이 중국, 러시아의 작품 아니요. 이거 굉장히 색깔이 진한 주장이에요. 이거 이 정도 되면 야 이거 간첩 족보에 이름 올렸냐 이 생각까지 의심을 하는데 차마 그러진 않으셨을 거다. 그냥 비유 맞춰져 가면서 뻔히 속 짐작하면서도 비유 맞춰져 가면서 인생을 따뜻하게 풀려고 이렇게 참 애처롭게 사시는구나.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위기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세를 믿지 말고 한국 자신의 책임이다. 거짓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한미일 삼각체제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죠. 미중의 전략적 충돌에 휘말리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공급망 구축이나 기술 봉쇄에 우리의 국익을 따져 유연한 협력을 하면서도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 시장과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싱하이밍 혹시 발표문을 신 교수가 써줬나? 전놈 겁주는 소리 아니야. 싱하이밍 얘기랑 똑같네. 싱 뭐 이름도 비슷하네. 신성호라고 하고 신하이밍이라고 별명을 지어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고요. 이런 사람들이 빛을 보는 세상이었었어요. 얼마 전까지. 뭐 이런 얘기죠. 바이든 집권하던 시기에 2021년 초에 바이든이 집권해도 주한미군은 네 줄어들 겁니다. 네 그래도 뭐 한미동맹이 꼭 약화되는 건 아니니까 안심들 하십시오. 네 그리고요 한국은 북미 실무협상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 됩니다. 뭐 이쯤 되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차마 입으로 말을 하기가 의도가 의심이 되죠. 굉장히 의도가 의심이 되죠. 자, 신성호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 아마 들을 자격도 없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테니까 신성호라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분들만 앞으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한 15분 더 걸리겠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운명, 신성호 같은 자가 전혀 감지 못하는 걸 거예요. 주재우 이 양반은 이걸 좀 아는 것 같더라고 글을 쓰는데 이게 참
한 버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가 한 6, 7개가 됩니다. 챕터 1은 뭐였냐면 1945년 2월로 딱 돌아가 보면 관동금 책임지고 한반도 먹어라 이거예요. 얄타 회담은. 그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 중이었고요. 그러다가 원폭이 투하되고 일제가 항복을 하니까 부랴부랴 38선을 긋고 반도 남쪽을 네, 이렇게 건져낸 겁니다. 그게 이게 그러면서 이제 46년 2월에 미국 정책이 냉전으로 선회를 시작해요. 우남은 미국 사정에 바삭하니까 워싱턴 분위기 바뀌어간다 하니까 바로 그냥 전국 수례하면서 계속 그 단정 수립을 암시하다가 6월 달에 빵 하고서 단정 수립을 선언을 합니다. 정읍에서. 근데 미 군정청 하지 뭐 이렇게 이런 야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아나 이거 모르지. 그러니까 감을 못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국무부 쪽에 한반도 담정은 알저히스라 그래가지고 거의 간첩이거나 간첩급인 사람이 나중에 감옥도 갔었죠. 소련 간첩 혐의로. 따라서 그쪽은 뭐냐면은 야, 너 또라이냐? 야, 이승만이 너 또라이야? 네 맘대로 단정 수립해? 지금 그 신탁 통제해가지고 지금 소련이랑 해서 잘 해서 우리 해서 이거 잘 마감 짓고 우린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맘대로 단정 수립한다는 거야? 이거 또라이 같은 늙은이 아니야? 이런 반응을 했다고요, 실제로. 아예 제거하려고 그랬었으니까. 그러고서 미 국무부와 미 군정청하고 싸워가면서 대한민국 건국이 추진된 거죠. 우남 자신이 나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미국 국무부 알저히스 같은 놈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저히스를 거론은 안 했지만 알저히스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6.25 전야가 됐어요. 그때 애치슨 라인이 그려지죠. 이 애치슨 라인은 제1도련이라는 개념이 1949년에 나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인사에 의해서 나와요. 덜레스. 덜레스는 겉으로 보면은 온건하고 고립주의적인 성향인 것 같은데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고요. 한국의 한미동맹을 할 때 국무장관을 했어요. 1953년에. 미국의,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 초에 미국의 5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세계 전략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족보는 공화당인데,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한테도 무지하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쨌거나 제1도련이라는 걸 그때 생각을 했는데 그 제1도련이 그려질 때 한반도와 대만은 제1도련 바뀝니다. 제1도련은 중국이 그린 게 아니에요. 1949년에 덜레스에서 입에 나온 거예요. First Island Chain. 저걸 중국이 그렸다고들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때 미국 쪽 입장에서는 한반도나 타이완은 이쪽 자유진영 쪽이지만 제1도련 바깥의 나라예요. 포기할 수 있는 나라예요. 제1도련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선이고. 그러니까 덜레스 혼자의 표현이었지 애치슨이 말할 때까지는 이 라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애치슨 라인이라고 알죠. 근데 실제로 49년에 제1도련, First Island Chain이란 말이 덜레스에서 나옵니다. 이 얘기는 대한민국 학자들 중에 누구도 얘기 안 한 비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전이 뭐냐.